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켓북 전력공학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핵심 1번이죠. 우리 포켓북은요, 출제 빈도수가 높은 것부터 우리가 배열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부하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부하율이다라고 하는 건 전기 설비가 얼마나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낸 정도입니다. 그런데 걔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쓰라고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죠. 부하율이 뭐냐라고 묻거든, 그죠? 최대 전력을, 최대 전력 분의 평균 전력의 비를 100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라고 정의를 하셔도 무난합니다. 우리는 부하율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얘는 앞으로 F다라는 기호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첫 글자를 따서요, 평, 하, 최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여기에 그죠, 이 전력의 단위는 반드시 킬로와트를 기본 단위로 쓰고 있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얘는요, 당연히 그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1보다 클 수는 없겠죠.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개념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우리가 부하율을 계산하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킬로와트 아워다라고 하는 전력 양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전력량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가요? 전력량을 W다라고 많이 쓰죠. P에다가 시간 T를 곱해서 표현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이 전력이 킬로와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뭐로 나눠줘야 됩니까? 시간으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에서 주어지는 게 전력양으로 주어지게 된다면, 전력양으로 주어지게 된다면 그게 킬로와트 아워가 된다 그랬죠? 반드시 뭘로 나눠라? 시간으로 나눠서 전력을 만들어 놓아야만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일부하율, 그죠? 일, 월, 년 이렇게 표현하죠? 년. 일이다라고 하는 건 만약에 킬로와트 아워가 주어져 있다면 하루는 몇 시간이 되나요? 24시간이니까 24로 나누어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월 그렇게 되면 킬로와트 아워를, 월은 한 달을 의미하는 건데 조건이 없다면 30일을 기준하게 됩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24시간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연 부하율을 계산할 때는 평균 전력 계산하라고 그러면 킬로와트 아워를 1년은 365일이 되죠. 24시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넣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밑에는 일부하율, 연부하율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요, 수용률에 대한 개념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수용률에 대한 개념입니다. 수용률이다라고 하는 건 수용가에서 전기 설비를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얘도요, 동일한 시간대에 사용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최대 전력을 기준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수용률이다라고 하는 걸 정의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수용률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수용률이다라고 하는 얘는, 그죠? 첫 번째, 최, 용, 설 이렇게 숙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최용설, 설비 용량분의 최대 전력의 비를 100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셔도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물론 이 수용률도요, 그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수용률이요,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죠? 여기에 TR이다라고 하는 변압기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우리 변압기 용량의 단위는 뭘로 쓰게 됩니까? 킬로볼트 암페어 피상전력으로 표현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설비되어 있는 부하는, 그죠? 단위를 뭐로 써요? 킬로와트다라고 하는 유효전력을 쓰게 되는 거죠. 유효전력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만약에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역률을 1로 주어지게 된다면 결국 피상전력이나 유효전력의 크기는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효전력은 그 크기가 같다. 그래서 만약에 역률이 1이다라는 조건을 붙여줬다면 결국 피상전력이 꼴 유효전력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최대 전력이 예를 들어서, 그죠? 최대 전력이 만약에 100kW였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변압기가 이 부하에 전력 공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도 얼마짜리를 써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100kW짜리 변압기를 사용해야만 할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게 곧 최대 전력이 무슨 전력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변압기 용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자고요. 여기서요. 최대 전력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 최대 전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비 용량에다가 뭐를 곱해주게 됩니까? 수용률을 곱하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곧 뭐가 된다고요? TR 용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변압기 용량이다. 자, 이제 이 수용률을 잠깐 더 보도록 하죠. 이 수용률이다라고 하는 건, 자, 내가 그저 최대 전력이 100kW짜리 전기 설비를 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사용하는 비율은 이놈의 8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용률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설비는 100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중에 풀로 가동을 했을 때는 80%밖에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 TR 용량은 얼마짜리를 달아주면 됩니까? TR은 100에다가 0.8을 곱해서 80kV짜리 변압기를 선정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수용률을 적용하게 된다면 결국은 경제적인 전기 설비를 선택하게 있지요. 다시 말하면 변압기를 경제적으로 선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수용률이 높아지면 변압기 용량이 커진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수용률이 낮아지게 된다면 변압기 용량은 작아도 된다라는 논리가 되죠. 만약에 수용률이 높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부하를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전기요금 또한 증가를 하겠죠. 이런 개념들 덤으로 한번 가져가도록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그죠? 수용률은 무슨 용량할 때 사용한다고요? 변압기 용량을 얻고자 할 때 우리 수용률을 선택하게 된다. 설비 용량에다가 뭐를 곱해서 수용률을 곱해서 반드시 변압기 용량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부등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부등률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저는 중첩의 개념이다. 이거는 시간의 개념을 정해놓고요. 부하가 많을 때, 수용가가 많을 때 우리는 다수의 수용가 이런 말을 쓸게 돼요. 다수의 수용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에 TR이다라고 하는 변압기가 있대요. 이게 변압기이긴 한데 이 맥을 메인 변압기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메인 변압기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죠? 샵 1 그죠? 여기는 샵 2. 그래서 여기에 변압기가 또 하나씩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여기 변압기가 그죠? 100짜리였다. 그죠? 얘도 100짜리였다. 그죠?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메인 변압기는 얼마짜리를 써야 될까요? 얘는. 그렇죠. 얘 혼자서 둘한테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니까 얘는 200짜리를 쓰는 게 기본적으로 맞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100짜리다라고 하더라도 100을 얘가 즉 샵1 변압기와 샵2 변압기가 동일한 시간대에 풀로 가동이 됐을 때 얘는 200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시간이 엇갈려 있다면 예를 들어서 샵1 변압기가 그죠? 0시부터 12시까지만 사용을 하고요. 얘는 12시부터 24시까지 사용을 한다면 둘이 겹치는 시간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100짜리만 써도 얘가 100만 공급을 해도 서로 둘이 나누어서 정확히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런 개념을 따지고자 하는 게 부등률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이 메인 변압기에만 반드시 뭘 적용한다는 거예요? 부등률을 적용한다라는 개념도 꼭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등률을 암기할 때요. 각등압이다. 이 개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개개라는 말이요. 저는 표현을 할 때 이걸 각각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물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다수의 수용가라고 그랬죠. 다수 수용가에서 이 말은 그죠? 수용가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각각의 그죠? 그래서 각등 합 그래서 각각의 최대 전력의 합성 최대 전력. 그래서 합성 최대 전력 분의 그죠? 각각의 최대 전력의 합을 나타내는 비다. 그런데 얘도 율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얘는 백분율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얘가 우리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곧잘 나오죠. 곱하기 100을 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백분율임에도 불구하고 곱하기 100을 하지 않았다. 왜 그러는가? 1보다 큰 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개념 꼭 좀 숙지를 하도록 하시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요.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수용률이란 그랬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수용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용률이다라고 하는 걸, 그죠? 최용설 그랬죠. 최대 전력이다. 최용설, 설비, 용량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가 되고요.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얘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두 번째는요. 부하율이다라는 말을 썼죠. 부하율이요. 부하율이다라고 하는 건 그저 평하차라고 그랬죠. 평균 전력, 최대 전력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곱하기 100 역시 1보다 작거나 같다. 방금 전에 했던 부등률에 대한 개념입니다. 부등률이요. 부등률이다라고 하는 각등합이라고 그랬죠. 각각의 또는 개개의 이렇게도 표현했죠. 자, 각각의 최대 전력, 최대 전력의 합, 모에는 합성, 최대 전력 이렇게 표기를 했던 거고요. 얘는 백분율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얘는 1보다 크기 때문에 백분율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여기 최대 전력이다라고 하는 얘를 무슨 용량이라고 봤다? 단독 수용가요. 부하가 하나만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 수용가에서 무슨 용량을 결정한다? TR 용량이다 라고 정의를 했던 겁니다. 최대 전력을 구하게 되면, 그렇죠? 단독 수용가에서 변압기 용량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이 합성 최대 전력이다 라고 하는 얘를 구하게 되면 다수 수용가에서, 다수의 수용가에서 TR 용량이 된다,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개념 꼭 좀 숙지하도록 하시죠. 이 정도는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수용률이 뭐냐라고 물었네요. 최용설 그랬죠. 최대 전력, 그렇죠. 최용설 해서 3번 항을 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을 3번 항으로 가져가도록 하죠. 예제 2번입니다. 어떤 수용가의 1년간의 소비 전력량은 그저 100만 kWh, 자, kWh가 주어져 있구나. 또 하나는 연간이구나. 이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년 중 최대 전력은 130kW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용가의 부하율을 계산하세요 그랬네요. 자, 부하율 F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하율을 F라는 기호로 나타내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부하율은 평하최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전력이 들어가요? 평균 전력이 들어가게 되고요. 최대 전력이 들어가게 되죠. 최대 전력. 그러면서 부하율은 곱하기 100을 하게 되죠.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의 단위는 전부 다 유효 전력의 단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킬로와트라는 개념을 쓴다는 걸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평균 전력이 얼마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평균 전력을 계산하러 갔더니 여기에 100만 킬로와트 아워 그랬죠. 그럼 100만이다라고 하는 걸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킬로와트 아워가 나오게 되면 시간으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저 100만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연간 그랬으므로 1년은 365일이 된다 그랬죠. 거기다 하루는 24시간이 될 거다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무슨 전력 계산을 해야 된다? 평균 전력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최대 전력이 얼마인가 라고 봤더니 최대 전력이 130kW 그랬네요. 여기다 130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고요. 곱하기 하기를 100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지겠죠. 이렇게. 이게 부하율 F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본분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이런 풀이가 되어 있을 텐데 그 결과가 얼마냐면 87.8%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 몇 프로라고 본다고요? 88%. 그래서 4번 항을 답으로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4번 됩니다.